후보자님, 자녀 중 장녀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7년, 장남은 미국에서 10년 유학하셨는데 장남은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8년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. 장남을 위해서 생활비나 학자금을 매년 얼마씩 지원했습니까? 우리 아들이 다닌 학교에 학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부담되는 돈은 근데 보내지 그에 대해서는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십니까? 네, 그거는 뭐 아들이 지금 출가한 상태라 가지고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후보자께서는 전역 후에도 장남에게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매년 얼마씩 지원하셨습니까?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었다고. 지원하신 거는 맞죠? 근데 얼마씩 지원하신 밝히지 않으시고 있는 거죠? 자, 뭐 학비 말씀하시죠? 네. 네네. 맞습니다. 네. 후보자께서 공직생활하면서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았습니다. 네. 근데 유학생활 중에 장남의 재산은 큰 변동이 없었고 그렇다면 후보자의 지원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. 8년 동안. 그런데 후보자께서 2018년에 장녀에게 홍은동 모 아파트 매입 자금을 증여했고 증여세 납부하셨죠?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얼마를 증여했는지, 증여세는 얼마를 냈는지 자료 제출하지 않으셨죠? 않으셨습니다. 네.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? 이 증여와 증여세는 공식적 기록인데 본인 동의만 있으면 증여 액수와 증여세 액수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? 그 부분은 다 공개가 돼 있을 텐데 자료 제공이 오인이 안 됐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확인해서 다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9천만 원 증여에 대한 증여액을 세금을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2017년 11월에 전역하실 때 신고한 후보자와 배우자 재산은 6억 6천. 근데 2022년 5월에 후보자와 배우자가 신고한 재산은 14억 3천입니다. 전역 후 4년 5개월 동안 기존 재산의 2배인 7억 7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. 이래서 이제 실제 여당 의원께서도 강대식 의원께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셨는지 이 증가 내용 입증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강대식 의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.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? 그 자료를 저는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구두로 아니 그건 나중에 주시고요. 그러면 제출하셨다는 네네. 말입니까?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그 의원실에서 국세청 등을 통해서 제출한 자료를 모아봤습니다. 모아서 정리를 해봤더니 전역 후에 4년 5개월 동안 이수페타시스, 중앙건설 등에서 받은 월급, 퇴역연금 합하니까 약 매년 1년 정도 소득이 있었습니다. 이 기간 동안에 신용카드와 현금 약 매년 7천만 원 정도 사용하셨습니다. 대략. 그리고 이때 2018년에 장녀 아파트 매입 위해서 증여하셨고 장남 유학을 위해서 지원하셨습니다. 맞으시죠? 맞습니다. 예. 그런데 2018년과 21년 두 차례 아파트 거래를 통해서 총 4억 1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으셨습니다. 이것이 거의 유일하게 입증 가능한 금액입니다. 그러면 재산 증가액 7억 7천 중에서 이 시세 차액 4억 천 외에 3억 6천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3억 6천의 증가의 부분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앞으로 오늘 오후에 개원식이 있고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 3억 6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2020년 7월 후보자께서는 장녀로부터 홍은동 모 아파트를 매입하셨습니다. 맞죠? 네. 예. 근데 그때 취득 신고서를 보게 되면 이제 법상 친족 간 거래이기 때문에 친족 간 거래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법상 입금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. 취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오늘까지 이 취득세 신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. 제출 안 하셨죠?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. 취득서 신고서에 실제 거래 내역이 없거나 취득세 등록증에 기재가 안 되면 그 자체로 불법 증여가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2020년 7월 이 시점에 취득세 신고 필증을 또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보시면 계약금으로 1억 7천 지급했고 잔금 3억 8천 전세 보증금 승계로 대체했다라고 신고하셨습니다.
이 아파트는 매입 1년 후에 2021년 6월에 후보자가 거주하시게 됩니다. 네. 맞죠? 제가 질문은 이것입니다. 이때 그 전세 보증금 후보자가 돌려주었습니까? 전세를 끼고 그 샀다가 나중에 그걸 바로 그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 전세 보증금 후보자가 돌려줬습니까? 아니면 장녀나 사위가 돌려줬습니까?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. 네, 그거는 이제 그 모녀간에 그 이사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네. 그 금전 거래를 세무서에서 그 국세청에서 어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건 정려로 볼 수 있다. 그런 어떤 판단이 있었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무는 게 맞다. 그래서 세금을 다 그 부분에 대한 전세 보증금 승계 대체 관련해서 후보자가 돌려준 거는 맞죠. 후보자가 그 해당 액수만큼을 돌려준 거죠. 딸 본인이 돌려주셨 건 맞죠. 예, 그렇습니다. 본인이 돌려주신 거죠. 예. 장녀나 사위가 돌려주신 건 아닙니까?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그 비용 출처는 어디입니까? 본인이 돌려줬다는 그 자금 출처가 무엇입니까? 아까 그거는- 앞에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그 3억 6천 정도의 차이가 있고 입증되지 않은 3억 6천 차이가 있는데 그와 별도로 여기서 전세 보증금도 후보자가 돌려주셨다고 지금 답하셨기 때문에 그 전세 보증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? 만약에 그 후보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, 예를 들어 사위가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뭐 자회사의 유력한 그 사람이고 상당한 재산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본인이 안 돌려주고 다른 데서 왔다면 그 자체가 불법 증여입니다. 이 두 가지 점 오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. 시간이 다 됐네요. 답변 드릴까요?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그 자금 내역이 제가 전역을 하면서 퇴직금도 있었고요. 그리고 퇴직금 플러스 해가지고 군인 공제가 이제 제 끝났기 때문에 그 자금을 이제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다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의 구두로 유명이시고요.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3억 6천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예. 공개자료가 없다는 것.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지금 구두로 말씀하신 걸로 보충하셨다 그러는데 입증 자료를 네, 알겠습니다. 네, 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으로